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컴퓨터의 이해라는 그 주제로 지금 6장까지, 그죠? 6강까지 했고요. 오늘은 7강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그냥 그런 개념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명했고, 지금 7, 8 이렇게 두 개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아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른다는 상태에서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왜 기계어가 불편한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자료형과 변수인데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좀 보라고 해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시언어로 넘어가서 대통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여러 번 읽어서 확실하게 좀 와닿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제 그 여기서 사용할 명령어를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약식으로 의미상으로 지금 제가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거고,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주소 크기 값 요 순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어떤 주소에 어떤 크기로 값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명령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입한다면 대입을 한다. AX의 값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여기에 대입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더한다라는 것은 이 AX 레지스터에 있는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AX 레지스터에 넣겠다라는 거죠.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AX는 아이고, 이상하죠, 그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마우스를 하려니까 힘드네요. 1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AX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 복사하는 것은 이 주소에, 그죠? 이 크기로 이 값을 대입하겠다.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는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이 크기로 이 AX 레지스터에 대입하겠다. 그래서 대입은 항상 그 앞에가 대입되는 곳이고 대입할 값이겠죠.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쓸 때 똑같잖아요.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적으니까 이 대입되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항목에다가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대입되는 쪽이 앞쪽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C 언어도 함수 만들어질 때 보면 값을 대입하는 구조라면 대입되는 쪽 값들이 앞쪽에 있고 그 이제 그 값을 대입해주는 값들이 뒤쪽에 이렇게 나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연산자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습적으로 개발자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항상 대입되는 쪽이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나이와 현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1바이트 값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현금은 4바이트 크기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이는 사실 255면 충분하죠. 그죠? 256개의 범위값이니까, 그죠? 0에서 255 충분하죠. 그래서 1바이트를 쓰도록 했고요. 현금은, 그죠? 3바이트도 좀 부족하지. 그쵸. 3바이트면 더 크긴 하죠. 근데 4바이트 범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언사인드로 치면 약 40억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 금액 정도 되는 이 40억, 그죠? 40억. 40억입니다. 40억. 42억 얼마,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4바이트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하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내가 어떤 메모를 쓰겠다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로 메모를 쓰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를 구획하는 작업을 스스로 개발자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이제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쓸 거다 이걸 했으니 계산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5바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죠? 5바이트가 필요한 거고,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쓰겠다. 즉, 개발자가 어디를 무엇으로 결정을 하냐면, 요 주소, 300번지에 나이라는 이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걸 개발자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301번지에서부터 4바이트 크기로 현금을 저장하겠다라는 것도 개발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획을 개발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결정해서 그럼 내가 이제 나이에다가 지금 23
현금에다가 10만의 값을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10만원 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위에 나온 명령어 제가 정한 거 있죠? 그걸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대입은 안 되기 때문에 300번지에다가 23을 넣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23, 여기 23 넣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 이 AX 레지스터에다가 23을 먼저 넣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AX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1바이트 크기로 300번지에다 넣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AX 레지스터에 지금 23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23을 300번지에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 2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진짜 그 기계어의 레벨에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C 언어나 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사실 기계어가 제일 직관적이고 쉬워요. 명령어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딱딱 끊어서, 그죠? 딱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는 어떻게 보면 기계어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한번 해볼까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 현금 넣는 거죠? 지금 나이부터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즘은 이제 좀 기계가 좋아져서 이렇게 안 하고요. 묶어서 한 번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3이라는 값을 300번지에다가 1바이트 크기로 저장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16진법으로, 근데 23을 16진법으로 쓰면 17이기 때문에, 그죠? 17H겠죠? 그래서 이렇게 17이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아까 갑자기 23을 대입했는데 왜 17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3이 16진수로 17이니까 17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넣어야 되겠죠? 그죠? 끊어진 거 아니죠? 너무 조용해서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반응이 너무 없어서 순간 움찔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이제 10만원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럼 10만이라는 값을 먼저 AX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X에 있는 값을 4바이트 크기로 301번지에 대입하는 거죠. 301번지에 대입하려면 4바이트 크기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 적고 AX에 지금 10만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0만 들어간 값이 지금 요 값인 거예요. 왜냐면 10만을 16진수로 바꿔보면 요 값인 거죠. 그죠? 요 값인데 이제 리틀 인디안으로 우리가 리틀 인디안 형식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A0, 86, 그 다음에 01, 00 이렇게 이제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이는 그대로 두고 현금을 내가 5,000원 더 추가하겠다, 5만원 더 추가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301번지에 있는 요 값이 있죠. 이 값을 일단 레지스터로 가져오고, 이 값은 좀 4바이트 크기니 그리고 4로 적었죠. 그러니까 301번지에 있는 값을 먼저 연산을 하기 위해서 AX 레지스터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CPU 내에서는 저 레지스터가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메모리를 바로 연산하지 않고 일반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레지스터로 가져온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여기서 AX 레지스터에다가 5만을 더합니다. 그럼 아까 10만원에다가 5만원 됐으니까 15만원 됐겠죠. 그 값을 다시 AX에 있는 그 값을 다시 4바이트 크기로 301번지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1번지에다가 4바이트 크기로 15만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15만이 16진수로 요 표현이니까 요렇게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이제 실제로 기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단순하게 덧셈 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얼마나 표현하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상 이렇게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간단한 루틴, 그죠? 그러니까 나이에 23 넣고 현금에 10만원 넣었다가 5만원 더 추가하는 그 코드가 이만큼인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을 라인 수가 길어지는 거, 그죠? 라인 수가 길어지는 거 많이 적어야 되죠. 쭉쭉쭉쭉 길게 적어야 되는 거고, 사실 가독성이 떨어져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저 중간에 쓰이는 4라든가 이런 값들, 301 뭐 이런 숫자 값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거 다음 내용에서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서 제가 이 코드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가볼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점 나와 있죠. 내가 이게 주소나 이런 301이라는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이 번지들.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한 것들을, 자기가 적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이걸 제대로, 잠시만요. 네. 밖에서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잠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 최초의 개발자는 이해를 하지만 그걸 설명해 놓은 문서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게 무슨 값인지, 무슨 값을 저장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그 5바이트에 1바이트는 나이가 들어가고 뒤에 4바이트는 현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적는 그런 걸 옛날에 다 문서로 남겼었거든요. 근데 문서로 남겨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지금은 예시니까 2개지 한 100개 정도 데이터가 된다면 그런 문서에 저 숫자가 다 박혀 있을 텐데 그 문서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드 자체가 그냥 암호물이 되는 거예요. 뭔 내용인 줄 몰라요. 지금 뭘 의미하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문이 적힌 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때 아까 나이가 300번지에 1바이트 크기로 넣는 게 맞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이걸 1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걸 1이라고 안 적고 그러니까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2라고 잘못 적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숫자가 크면 또 안 헷갈려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뭐 4번지에 4바이트 크기로 넣겠다. 이렇게 숫자가 둘이 비슷하면 이건 같은 숫자니까 뭐 잘못 적어도 4사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뭐 2번지에 4바이트 크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거는 숫자가 크면 이거 어디에서 알겠는데 이렇게 뭐 작은 숫자들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잘못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잘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1 적어야 될 걸 2 적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크기 실수, 숫자 크기를 잘못 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숫자는 두 가지잖아요. 이 크기도 실수할 수 있지만, 번지도 잘못 적을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은 301번지에 있으니까 301이라고 쳐야 되는데, 현금에다가 뭔가 저장하려고 하면서 300이라고 잘못 쓰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컴퓨터에서 명령어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체를 명령 기반으로 돌아가요. 전부 다 명령 기반.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도 명령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번지에 나이를 넣고 301번지에 현금을 넣겠다는 건 내가 결정한 사항이지 컴퓨터는 그게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건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300번지의 나이고 301번지의 현금이니까 301번지부터 현금을 저장해야 되는데 실수로 300번지부터 저장하겠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는 순수하게 그냥 얘가 300번지에서 시작해서 4바이트 크기로 어떤 값을 넣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린 논리적 구획은 컴퓨터한테는 아무 입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명령도 컴퓨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 써서 이제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석문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죠. 소스 안에다가 옛날에는 소스랑 그 설명이 문서가 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리는 것들을 안 나오게 하려면 결국 소스랑 설명은 같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석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셈블리는 이렇게 세미콜론 있죠. 이게 어셈블리 주석이에요. 우리 그 C에서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런 주석문 쓰잖아요. 멀티라인 주석문.
요렇게 쓰는 게 우리 C언어에서 요걸 쓰는데 어셈블리에서는 요 세미콜론 찍는 게 주석문이에요. 이게 주석문인 거죠. 그래서 소스 안에다가 요렇게 적어 놓으면 까먹을 일도 없고 이걸 잃어버린다는 뜻은 문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소스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소스 관리만 하면 문서는 같이 관리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고요. 근데 주석을 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귀찮아서 주석을 안 답니다. 그죠? 잘 안 달아서 어차피 저 주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석을 달면 좋은데 사실 잘 안 달아지죠.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아까 문제점 있죠. 숫자를 잘못 적는 문제는 숫자이기 때문에 잘못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는 사실 4나 2나 뭐 8이나 이런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라비안 숫자일 뿐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잘못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숫자로 적으니까 실수를 하는데 어차피 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 크기는 1, 2, 4, 8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 4, 8은 대부분 크기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그죠? 그러면 그거를 숫자로 해놓으면 실수를 할 테니까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나오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1, 2, 4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1, 2, 4를 숫자로 적지 말고 의미 있는 단어로 적어주면 확실히 이해도 빠를 거고 실수도 안 할 거라는 거죠. 즉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위에 적었던 코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숫자로 다 적었죠. 여기 보면 1, 4, 4 이렇게 크기를 다 숫자로 적었죠. 요렇게 적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려서 보면 크기를 요렇게 바꿔 적는 거지. 1 대신에 캐릭터, 4 대신에 롱 이렇게 적으면 뭔가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저런 건 근데 단점도 있죠. 외워야 되잖아요. 1이 캐릭터고 4가 롱이고 숄트가 2고 이걸 외워야 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수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그죠? 크기를 숫자가 아닌 문자로 적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C언어에서 자료형이 되는 거죠. 그 자료형이 이 이유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료형은 단순히 메모리 크기를 명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기를 통해서 이제 실수,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적는 실수를 이제 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그쵸. 여기 보면 이제 변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도 아까 위에 보면 이렇게 300 이렇게 적으면 이것도 결국 숫자니까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헷갈리니까 이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300을 301로 적거나 301을 300으로 적을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변수라는 개념을 둬서 아까 우리 300, 301을 숫자로 적지 않고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으로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300짜리에는 age라고 적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현금 자리, 즉 301은 money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를 적는 것보다는 확실히 문자로 적는 게 실수할 확률이 적죠. 왜냐면 300, 301은 서로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age하고 money를 헷갈릴 확률은 낮잖아요. 그쵸. 물론 그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 개념을 줘서 주소를 숫자인 300, 301이 아닌 age, money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실수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줄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도 나올걸요? 여기 아까 변수 적을 때 보면 변수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쵸? 이건 변수다. 이렇게 적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변수를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이미 크기도 같이 결정이 나겠죠. 아까 우리가 구획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 여기 300번째를 1바이트 쓸 거야. 그죠? 이 머니는 4바이트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쓰잖아요. 그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를 바꿨더니 숫자 실수하는 건 안 할 수 있는데 이건 여전히 같은 문제예요. age를 캐릭터로 안 적고 롱으로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 자체를 헷갈릴 수는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적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특징이 에이지는 1바이트니까 자기가 캐릭터로 적어야 되고 뒤에 머니는 롱이랑 같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머니는 4바이트니까 이 머니도 4바이트가 롱.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변수랑 자료형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기계어, 이거는 기계어니까 따로 번역할 필요가 없겠죠. 기계가 바로 쓰면 될 테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자령이랑 변수라는 개념을 추가하잖아요. 재성군 오셨네. 예, 스리슬쩍 왔군요. 예, 추가를 해야 하고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이래 바꾸면 어차피 컴퓨터는 이해 못해요. 이런 걸 처리를 못하니까. 그죠? 그럼 누군가를 이것을 아까 메뉴에 있는 저 코드로 이거를 코드로 번역하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예요. 치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코드 자체를 해석을 다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읽어가지고 아까 시작에 있는 그 어셈블리 코드, 그러니까 기계어 코드로 바꾸는 그 작업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해석기라는 게 생기는 거죠. 해석기가. 그 해석기가 우리가 말하는 컴파일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해주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컴퓨터 의존적으로 하다 보면 컴퓨터에 이제 더 종속되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숫자를 기반으로 쓰니까 자꾸 실수하고 막 틀리고 막 이러니까 아예 그냥 사람이 편하도록 바꿔놓고 이걸 해석해서 기계어로 바꾸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에이지는 1바이트인 게 명확한데 왜 에이지를 쓰면서 뒤에 캐릭터를 또 적어? 이거는 넌센스인 거죠. 왜냐하면 해석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이지가 1바이트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를 해석기가 해석해주면 되는 거지 개발자가 적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예 그 해석기가 어차피 해석기는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해석기가 필요해진 거야. 그럼 변수를 적을 때 아예 이렇게 적자라는 거지. 변수 앞에다가 그 변수의 크기를 같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롱이라고 적었는데 롱머니 이렇게 선언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자료형과 변수를 세트로 선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해석기가 해석을 할 때 이 에이지 변수는 캐릭터로 만들어진 즉 1바이트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해했겠죠. 컴파일러가 해석기가 이해했겠죠. 그다음 머니는 얘가 4바이트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거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컴파일러가 해석기가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코드를 적을 때 굳이 이 뒤에 얘들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안 해도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변수 선언할 때 자료형이랑 매칭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 해석기 자체가 에이지는 캐릭터고 머니는 롱이라는 거 아니까 사용자가 이런 걸 안 적어도 에이지가 나오면 에이지는 캐릭터구나 하고 지가 여기 캐릭터 넣어주면 돼요. 머니 나오면 머니는 롱이구나 하고 롱 넣어주면 되는 거지. 저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적을 때 이제 굳이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로 안 적었나? 그쵸? 여기 적을 때 보면 해석기가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옛날에 이제 이렇게 어떤 값을 적을 때 캐릭터를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근데 이걸 안 적고 이제 이게 가능한 거지. 왜냐면 컴파일러가 중간에 해석기가 꼈기 때문에 에이지만 적으면 에이지는 1바이트지 라고 이 코드를 만들 수 있거든. 컴파일러가 얼마든지 해석을 해서 이걸 기계어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적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실수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행위를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지. 그럼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못하게 하면 돼요. 즉 뭐냐면 이 사람이 자료형을 그러니까 크기를 잘못 적는 건 내가 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적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걸 잘못 적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크기를 적을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 크기 적지 마. 안 적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한데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박탈된 거죠.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못 적으니까 실수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못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뭐가 좋아야 될지.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죠. 근데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뭐가 좋아진지 아세요? 쉬워져요. 고민을 적게 하니까. 즉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실수도 막고 더 쉽게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변수를 선언할 때 그냥 변수 이거 쓰겠다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ge는 캐릭터로 하겠다, money는 롱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형과 변수를 함께 선언하는 기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변수가 나왔을 때 그 변수의 크기를 컴파일러가 이해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될 문법을 요렇게 쓰게 약식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 코드 있잖아요. 요 코드. 요 코드가 결국은 요 코드로 바뀌는 거예요. C 언어 입장에서는. 대입하겠다. age한테 23을. 그걸 이제 age는 23. 요렇게 명령을 바꿔놓은 게 C 언어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숨어 있겠어요? 명령은 연산자고요. 그죠? 연산자가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그래서 동사가 는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가 될 거고요. 얘가 이제 값인 거죠. 그래서 뭔가 age에다가 뭘 대입하는데 23을 대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3을 대입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바뀐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 안 나온 거. 아예 크기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크기가 안 나왔죠. 그래서 크기 안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 age가 이미 선언될 때 캐릭터라고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따로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크기 계산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더 편해져서 이 변수 개념이 정말 편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코드 아까 우리가 그 길게 적었던 우리 시작할 때 나왔던 이 코드 있잖아요. 코드. 이 코드가 이렇게 놔뒀을 때, 아이고. 이 코드가 이렇게 놔뒀을 때는 사실 뭘 의미하는지 크게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그죠? 딱 봤을 때 직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실수할 확률도 높고.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우리가 C 언어처럼 이제 고급 언어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아까 그 코드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 age라는 게 있고, 뭐, 자료용 잘 몰라도 그냥, age라는 게 머니가 있고, 보면 이제, 요것만 봤을 때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이 전혀 없어도 수학만 할 줄 알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age에다가 23 대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직관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잃어버린 것과 쉬워진 것, 그러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쉬워졌겠죠. 잃어본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자료형에서 크기가 명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쓰면 자동으로 크기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주소를 내가 한 번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뭐예요? 얘가 대신합니다. 나중에 주소의 위치는 컴파일러가 해석기가,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5바이트 쓸 거면 300번지에 나이 쓰고 뭐 301번지에 현금 쓰겠다. 이 작업을 개발자가 했었는데 지금은 컴파일러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주소 계산이라든가 주소 구획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석기가 다 해주는 거죠. 어차피 저렇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해석기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5바이트 필요하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앞에 캐릭터도 있고 롱이 있으니까 2개 더하면 5라는 거 아는데, 그럼 컴파일러가 해석기가 이거 5바이트다 이거 당연히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 하니까 특정 시작 위치에다가 이 5개를 이렇게 놓으면 자연스럽게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age라고 적으면 age에 해당하는 실제 아까 같으면 300번지가 요게 나중에 바뀔 거고 money는 301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해석기가 알아서 다 매칭해서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주소 크기 값에서 값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고요. 주소 크기에서 주소는 뭐가 된 거예요? 주소는 변수명이 주소가 된 거고요. 주소 크기에서 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자료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소 크기 값을 3요소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크기는 명령문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고요. 주소는 쓰긴 쓰는데 숫자가 아니라 단어 형태로 된 변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꼈을 때 기계어 쓰는 것보다 확실히 이제 고급 언어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왜 변수와 자료형이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런 거죠. 개발자의 그 소스를 이제 독해성이라고 하죠. 소스를 보는 그 힘을 더 길러주고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적음으로 해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적는 것을 줄여서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변수와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진실은 변수와 자료형은 실제로 뭐가 기계어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겠죠? 만들어낸 겁니다. 컴파일 되고 나면 변수도 사라지고 자료형도 사라집니다. 다 숫자로 바뀌어서 명령어에 박힙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변수와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주소와 크기를 자꾸 이해를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실수를 하니까 그걸 대체하는 문법으로 만들어진 게 변수와 자료형이죠. 즉 고급 언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변수와 자료형이. 그죠? 기계어는 없는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료형이 진짜 필요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자료형이 프로그래밍 언어 세상에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원시인들이 법이 있었겠어요? 그냥 뭐 알아서 살았겠지. 그냥 모여서 그냥 서로 이렇게 꿍짝꿍짝 살았겠지. 그죠? 그땐 법이 없었겠죠. 원시인들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겠어요? 법이라는 게 생기고 그 법을 가지고 올바름을 판단하고 그죠? 질서를 유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C 언어에서 그러니까 고급 언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크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더 나아가면 어떤 거냐면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으로서 자료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1바이트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바이트 그러니까 어떤 정수값이라고 하면 1바이트도 있고 2바이트도 있고 4바이트도 있겠죠. 근데 자료형이 없고 그냥 변수명만 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변수를 또 잘못된 변수한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이 값을 나이 변수에 대입해야 되는데 나이 값을 뭐 성별 변수에다 뭐 대입을 해버린다. 이런 문제를 뭐 성별도 1바이트고 나이도 1바이트면 둘 다 1바이트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바이트 크기가 같으니까 그 기계 입장에서는 둘 다 1바이트니까 똑같이 처리.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땐 틀린 거지. 나이는 나이 변수에 넣어야 되는데 왜 나이를 성별에 집어넣어? 성별을 왜 나이에 집어넣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들 때 자료형을 서로 다르게 주게 되면 그 해석기 자체가 서로 크기가 다른 변수, 즉 자료형이 다른 변수를 서로가 대입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료형이 다르니까 경고를 띄워줘요. 오류를 처리하거나. 그래서 너 왜 너 성별 자료형을 가진 이 변수 값을 왜 나이 자료형을 가진 이 변수에다가 대입하려고 해?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명령을 함에 있어서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바로잡는 기능으로서 자료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은 자료형이 그냥 의미적으로 봤을 땐 단순 크기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언어가 발전하는 걸 잘 지켜보시면 이 자료형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즉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 어떻게 돼요? 법이 점점점 체계화되고 세분화되고 더 강해지잖아요. 또 통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법이 점점 세지는데 그 세지는 문법들이 대부분 자료형 기반으로 세져요. 그러니까 C보다 C++가 훨씬 법이 강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해요. 법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명확하거나 아니면 선택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더 쓸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래서 이 자료형이 생각보다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대충 크기구나, 캐릭터, 숄트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 C 언어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자료형이 굉장히 그 중심에서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될 거고 이걸 자료형만 잘 이해해도 굉장히 효과적인 루틴을 많이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만 앞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하다 보면 이제 뒤에 나온 포인터도 사실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 다뤘던 게 포인터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가 주소랑 크기 결정해서 쓰는 것, 그게 포인터죠. 그러니까 원래 포인터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포인터는 주소 크기 값을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왜 포인터가 일반 변수보다 어려우냐면 바로 그거예요. 일반 변수는 자료형과 변수란 개념 때문에 주소 크기 값에서 주소 크기를 다 숨겨버린 거잖아요. 내가 값만 잘 운용하면 되도록 해놓은 게 변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느끼지.
근데 포인트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는 내가 빼앗겼던 선택권인 주소 크기를 내가 다시 적어야 돼요. 내가 빼앗긴 주소 크기를 내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그거죠. 내가 선택권을 뺏겼는데 좋다고 웃는 것도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막힌 건데. 그래서 쉬워졌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선택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되면 좀 어려워지긴 하더라도 내가 잃어버렸던 선택권을 다시 찾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포인트를 어려워하지만 포인트가 좀 익숙해지면 포인트밖에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표현을 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억압을 피해서 선택을 못하게 막아놨던 걸 다 피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포인터가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컴퓨터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8개 그죠? 동영상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다 한 거고요.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아, 지루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탭들이라도 열심히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모티콘도 빵빵 띄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또 분위기도 따라가고 이럴 텐데. 아, 이 참. 예. 사실 이 내용이, 사실 이제 원래 책에 들어가는 게 사실 맞는데, 이게 C 언어냐, 아니냐, 이 논란 때문에 사실 책에는 못 들어갔고요. 사실 이제 C 언어 책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변수나 자료형,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왜 변수가 만들어졌고, 왜 자료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럼 처음부터 이제 외우라는 거지. 변수가 있어. 자료형이 있어. 이거 써야 돼. 이거 쓰면 좋아. 이렇게 시작하니까 시작부터 뭔가 깔끔하지 않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 언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써야 되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공부하는 사람들 사실은 대부분 다 똑같지 않을까요? 뭔가 이거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왜 쓰는지 알아야지. 이게 뭐 공감도 하고, 뭐 재밌게 느끼거나, 아니면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변수가 있어. 뭐 자료형이 있어. 1, 2, 4바이트야. 외워. 뭐 이거 롱이야. 캐릭터.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뒤에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고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이런 내용 정도를 자기가 지금 제가 동영상 강좌 하듯이 한번 쭉 옆에 앉혀놓고 쭉 설명해주는 그런 게 되게 커요. 본인한테. 누구한테 설명해주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될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를 잘 못했구나. 예.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더 이렇게 발전하려고 노력해도 그게 이제 자기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도도 더 올라가고. 네. 민기가 거짓말하고 제 입 다물어라. 이거 막 하고 있네. 네.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끊겼으니까 이제 스텝이 좀 빨리 탁 치고 이제 끄라고 하니까 여기서 끊고요. 끊고 어, 그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진짜 C 언어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잠깐 끊고 우리 C 언어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